반갑습니다. 학생 진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3 담임입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근래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올리는 겁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생각은 다르다는 전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예비 고1 현재 중3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해서 찬성하고 좀 장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해야 할 학생과 하지 말아야 할 학생이 있다는 것 또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 먼저 선행학습을 하지 말아야 할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적이 안 되고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선행학습이 전혀 의미가 없죠. 중학교 전교에서 한 10등, 20등 안에 들지 않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훨씬 그 밑에 성적의 학생이라면 선행학습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부모님 욕심에 선행학습 시켰다가는 비싼 돈만 날아가는 거죠. 그 돈으로 차라리 이렇게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애들 선행학습 시키면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이빠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애는 더 받고 학원은 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학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부모님이 잘 아시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 선행을 해야 할 학생들, 먼저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겠죠. 당연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어제죠, 11월 21일 서울에 사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님과 통화,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 학업열이 조금 높은 동네에 아는 지인들,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대충 표본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행을 한답니다.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이때는 그냥 고등학교 수업에 맛배기만 이렇게 살짝 맛배기만 보는 수준이랍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 조금 빠른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행을 하고, 이때도 살짝 네 맛만 봐라, 고등학교 선행이 이렇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고등학교 선행이 이렇다라고 맛배기로 살짝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행이 중학교 2학년 여름 때부터 이 본격적인 선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는 학생들은 중3 초부터 선행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여름 방학부터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때는 학원에 선행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너는 선행의 막차를 탔다. 중학교 여름부터 선행을 하는 학생들, 선행의 막차를 탔다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아마 늦은 학생들은 지금부터 아마 한 10월, 11월 이때부터 선행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고등학교 진학까지 최소한 두 번의 선행을 돌린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선행을 할 때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꼼꼼히 마스터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효과가 있는 거. 이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기본적인 얘기. 선행의 부작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미 선행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와서 난 이미 아는 내용이다, 아니면 너무 선행을 빨리 했기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원했던 대학이나 그 과에 못 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학생들은 선행이라도 했기에 이 정도 성적과 대학을 받쳐주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 또는 이 상위권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선행을 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반 고1 입학 성적이 전교 1등인 학생이 있었어요. 1학년 때까지는 저는 이 친구가 의과대나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간다! 라고 생각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2 문이과로 나눠지고 이 친구가 이과로 갔는데 그때 뭐 본인 말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훌륭한 담임을 만나지 못해서 놀았다고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이 쭉쭉쭉 처지더라고요. 1학년 상태의 성적만이라도 받쳐주면 다행인데 성적이 좀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결국은 2학년 때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을 제가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대부분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 기본적으로 2번 선행을 돌린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전에 왜 돼지 엄마라는 말이 있었던 거는 혹시 아십니까, 학부모님들? 새끼 돼지들이 보통 돼지 엄마들만 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동네 엄마들이 본인들 자녀들 보고 누가 공부 잘하니까 걔네들하고만 놀아라. 이걸 빗대어서 돼지 엄마라는 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생 2명은 중학교 때 정말 그 흔한 가외 학원이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전교 1, 2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돼지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부모님들을 알아가지고 선행학습을 좀 시켜라. 고등학교 과정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학원 정말 그 흔한 과외 안 해도 전교 1, 2등을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는 여지없이 선행한 학생들한테 밀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대학 갈 때 평균 한 3등급, 4등급으로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결과를 매년 봐오기에 공부에 대한 관심, 성적이 꽤 좋은 예비 고1 학생이 있다면 꼭 선행학습을 해보라고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그 선행학습을 하고도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정도 성적은 선행학습이라도 했기에 지금 현재 받쳐주는 성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고1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과 관심이 현재 있는 걸로 아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부모님들의 모임 또는 뭐 입소문, 정보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서 결론 내보시고 학생들을 선행학습을 시킬지 안 시킬지 결론을 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이 조금 참고가 되었는지 선행학습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제 영상이 조금 참고가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